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 후반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주 초반에는 3거래일 연속 3,000선을 밑돌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회복해내면서 3,050선 위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덕분에 지난 주말은 조금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글로벌 빅 이벤트 앞두고서 관련한 투자 작전 꼼꼼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3월 FOMC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의 2차 전지 업종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측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암호화폐 지갑 디센트 출시 기업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힘차게 투자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안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은 3월 FOMC 관전 포인트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글로벌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빅 이벤트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 주말에 또 1.6%를 돌파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 FOMC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다라는 부분.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실질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조금은 좀 뛰어넘는 어떤 그 채권 매입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 지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이번 주 3월 16일, 17일 FOMC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같은 날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마음에 넣으시고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통화정책의 방향성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 첫 번째는 미국 경기 부양책. 바이든 서명을 이제 했죠. 실질적으로 하원 상원 다 통과를 하고 집행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경기 부양책 한켠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돈을 시장에 자꾸 풀다 보니까 시중 금리 지금까지 시장을 좌지우지해 왔었던 시장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에는 다소간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시장 기술주들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을 조금 좀 누를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제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백신 보급 계속해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 0.5단계 정도의 어떤 그 강화 가능성이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상당 부분 대두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일단 지난주에 결정된 부분은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 다소간 좀 그 안도의 어떤 그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정도에 우리 시장에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백신 보급 가속도가 되었고 지난주 금요일 주말
미국 바이든 대통령 5월 초까지는 미국 성인 그 70% 이상의 어떤 그 백신 주사 완료 가능성을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 경제 원상 복귀, 원상 회복 가능성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 앞서서 김성환 앵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 10년물 국채 1.62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여전히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기술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최근 시장 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세 가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투자 심리가 어떤 쪽에 더 쏠리게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는 뭐니 해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 채권 매입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발표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장의 분위기 여전히 유동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쪽.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유동성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그리고 그 일본과 그다음에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통화정책 회의,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그 가장 큰 주목거리죠. FOMC. 16일, 17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도 17일 밤 아니면 18일 새벽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주목할 만한 이슈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금리의 불확실성. 이 부분은 결국 금리의 변동성이고 금리 상승의 속도 쪽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결국은 FOMC 포인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전망치, 미국 경기의 전망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2021년 주요국들 미국의 경기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7%가 넘는 그런 전망치도 나올 정도로 사실상 한 20년 내 최대의 어떤 그 상승폭 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능성도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시장 내 회자가 되면서 일정 부분 이런 전망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FOMC에서는 페드에서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미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를 그려나갈 것이냐. 이제 발표할 때가 설sul 됐습니다. 3월입니다. 그들의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눈.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다소간 튜닝이 가해지게 될 것이고 이런 튜닝들 속에서 각 산업별 미세 조정이 수익률의 미세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점도표, 소위 말하는 확률인데요. 점도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실질적인 지금 그들의 기준금리 0.25%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점도표는 결국은 가능성인데 확률인데 언제쯤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겠느냐,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이 부분을 말 그대로 FOMC에서는 시장과의 소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아니면 힌트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점도표가 상향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 또 한 번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세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결국은 경기부양책 1.9조 달러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 역시 상황에 대한 우려감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냐.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충분하다? 견딜만하다? 뭐 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성향은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장단기 그 국공채에 대한 안정화 대응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 나가겠느냐. 결국은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지난주 이제 파월 의장은 사실상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YCC랄지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랄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률 곡선을 통제한다라는 그림 또는 장단기 국채를 장기채는 사고 단기채는 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금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FOMC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지난 주말 미국 10년물 국공채 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6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상승을 제한하는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점. 지난주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공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6개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그 상승폭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지금 이 1.6%를 놓고 시장에서 갑론을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기에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 하지만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이런 이야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가 지금 항상 시장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난 주말 1.62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최소한 2%가 되기까지는 시장의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미국 증권시장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나스닥의 움직임을 지금 상당 부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채 수익률 지금 1.5% 6%에 있는 지난 주말 마감한 1.6%를 넘어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2%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나스닥의 지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망입니다. 2%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나스닥 지금 13,0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을 해놓고 있는 나스닥 지수. 이 지수는 지금부터 약 20%가량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라면 다우지수와 S&P 500은 조금씩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게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다우지수는 상승, S&P 500은 상승, 하지만 나스닥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 마감하는 0.6%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 경기부양책이 통과됐는데 그래서 다 기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경기부양책 집행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장 금리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스닥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부분.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치주와
어떠 보면 그 전통주 중심의 S&P 500과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가치주와 성장주 사이에 서로 순환매가 아니면 서로 어떤 교환 매매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성장주와 대형 기술주 그리고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 어떤 그 교환, 가치주는 사고 성장주는 파는 그런 모습.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그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통해서 그리고 국채금리의 변화에 따른 미국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편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평가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게 경기 회복이 동반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왜 FOMC가 그들의 중간 목표를 2% 인플레이션으로 잡았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로 마찬가지 대략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기술주에게도 좋은 그림이다. 다만 수요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나타날 텐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장주를 버려야 될 것이냐 그리고 가치주로 다 옮겨 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져가고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가져가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 회복이라는 그림 이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본다라면 공통적인 부분 경기 사이클 산업별 업종별 경기 사이클을 중점으로 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본다라면 성장주 가치주 상관없이 긍정적인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을 같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술주 역시 산업별 사이클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 사이클이 진입되어지는 반도체, 5G, 자동차, 자율주행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이 동반되는 부분 원자재와 경기 소재 그리고 특히 운송주, 해운주에 대한 관심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운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채금리의 변동성 그리고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FOMC 관전 포인트 이와 함께 또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경기 부양책 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이제 완료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그 자료 찬찬히 좀 읽어보시게 되면요. 네. 한국은행 자료에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몇 가지 우리가 좀 찝어내야 될 그럴 어떤 그 핵심 이슈가 그 속에 좀 들어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조 달러 경기 방식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의 어떤 그 우려감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비 시사점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라는 점. 여기에는 1.9조 달러의 어떤 그 의미, 이 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1년 GDP의 9.1% 수준입니다. 그들의 1년 GDP가 약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2조 달러 규모, 약 9%가 넘는 그런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그만큼 시장 내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를 놓고
페드, 미 연방은행이죠. 연방은행과 그 다음에 IMF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가능성은 낮다. 인플레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둘 수는 있지만 당장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또 하나 있죠. 이게 사실상 미국의 이번 경기 부양책이 현금성 지원 정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 내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성 정책 지원. 지난 1차, 2차, 그리고 이번이 3차인데요. 지난 1차, 2020년 4월입니다. 1인당 $1,200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1월입니다. 2차입니다. 1인당 $600를 지원을 했고 이번 3차입니다. 1인당 $1,400를 지원을 한다. 근데 1차, 2차 때 그 유동성, 개인들한테 지급된 돈이 소비 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시장에 어떠한 급격한 팽창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다만 이게 보복 소비로 나타나서 소비의 극적인 전환, 소비의 극적인 확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소비 증가, 결국은 저축이 증가가 되고 저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저축이 증가되고 이 저축은 조금씩 풀려지게 되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의 개선이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로를 택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후자 쪽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지난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중국과 어떤 그 관계 확실하게 개선이 될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 특히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고민 미국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의료용품에 대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7% 내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6.9%, 모건 스탠리가 7.3%를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뒷배경이 되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 안정세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물밑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게 추가 4조 달러 지금 현재 지원이 된 경기 부양책 통과가 된 1.9조 달러의 2배에 달하는 인프라 정책이 지금 현재 한참 물밑에서 미 의회에서 지금 현재 좀 달구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CNN은 이런 얘기를까지 하고 있죠. 2021년 중국보다는 미국 경제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중국 경기 회복보다는 미국 경기의 회복에 시장은 분명히 주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미국 관련주는 무엇이고 중국 관련주는 무엇일까? 미국 관련주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IT 그리고 인프라 확대 중국 관련주는 이렇습니다. 화장품이랄지 경기 민감주 쪽이 될 것 같은데 이를 놓고 중국과 미국 이와 관련된 업종군을 적절하게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는데 일단은 조금은 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은행 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끄집어내 볼 수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예, 이번 주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고성장 기술주 이 사이에서 어떤 자금 이동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1.5에서 1.6, 1.7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미술 기술주들 계속 어떤 그 상승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상승이 제약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가치주 쪽으로의 이동 가능성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 분명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금리 상승기죠. 기술주들은 제약 요건을 받게 되고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들은 상승 요건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과도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적인 경기 개선. 경기 개선은 확실하게 담보가 된다라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진다라면 기술주들의 눌림에는 분명히 한계가 따르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제약 요건은 조금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경기 개선을 의미하게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1.6%에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놓고 아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움직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 바이든 서명 발표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시장 장 초반 급격하게 상승하는 나스닥도 1% 넘는 급등 상황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내 다시금 하락 반전하는 그 하락 반전의 기초는 바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 우려감의 또 다른 대두였다라는 점. 결국은 물고 물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채 금리에 우리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을 미국 내 가장 큰 이슈 FOMC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주목을 해보면서 결국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이 고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각 산업별 위치에 놓고 있는 각 산업별 경기 사이클의 위치를 놓고 본다라면 이 고민은 자연스럽게 조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상승 사이클을 진입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고성장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업종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뭐 배터리랄지 원자재 그리고 친환경, 해운 그리고 유통까지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도 계속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되겠다라는 점. 그 부분은 여행이랄지 카지노랄지 면세점이랄지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고 성장주를 절대 지금 모든 걸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제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성장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는 조금 좀 차별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자율주행과 5G 그리고 전자결제에 관심을 갖자. 이번 주 관심을 가질 이벤트, 이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16일, 17일 통화정책회의 미국 거 그리고 18일 BOJ와 BOE 일본과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있고요. 그다음에 16일 미국의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 소비와 관련된 부분 역시 관심을 가질 그럴 충분한 글로벌 경제 지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투자 전략과 함께 또 주요 이벤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의 2차 전지 스몰캡 업종 리포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K배터리 3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스몰캡 종목들도 오늘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2020년 지난해 12월 17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주로 제가 산업,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종목을 매수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또한 미래를 이끌 모멘텀 혹은 현 구간의 이슈 또는 가격적 매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기 적합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업과 종목을 보시면서 매수해 나가신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산업 전망,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 당연히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업체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들, 소재 혁신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한솔케미컬까지 다루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20년도의 결산을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키움증권의 2월 3일자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전자 2020년 시장 결산인데요. 이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41% 증가한 312만 대로 집계가 되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성장률은 10%였는데 그 부분을 크게 상회한 그러한 20년도 성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 19년도 2.5%에서 20년도 4%, 그리고 20년도 12월 기준으로 6.9%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포트가 총 7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12월 리포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0여 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리포트들을 모두 다 요약해 드릴 수는 없고 리포트 자체에 나와 있는 서머리를 말씀을 드려서 큰 꼭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그리고 친환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환경정책 변화를 보면요. 바로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했고요. 기업 평균 연비 CAF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을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리터당 연비 약 20km 이상이 되어야 자동차를 생산하고 출고하고 인증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고속도로 충전소 약 50만 개를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GM,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GM을 본다 하면 전기차 출시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전기차 비중 그리고 전기차의 종류를 22종에서 30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차 판매 비중 중 전기차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한 목소리로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를 앞다투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라서 2차 전지의 생산 기지가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제2, 제3 공장은 완성차 업체 공장과 일부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럽 찍고 미국으로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도 공장 2곳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70기가와트시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수할 의향이 있으니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하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를 줄곧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이 악재 또는 호재가 해소되는 대로 주가 또한 탄력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악재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이렇게 캐파 증설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까지 갔을 때에 이러한 캐파 증설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완성업체의 대규모 증설,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과 신규 공장 개설에 따라서 설비, 라인 관련된 업체, 그리고 중간재, 소재, 부품 업체들에 있어서도 장기 호황 가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설 발표 및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함께 협력했던 관계사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재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배터리 충전이나 수명 등의 특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가격 경쟁력, 안정성까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자동차 배터리 업체가 원하는 요구사항으로 한번 바꿔본다라고 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충전 시간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낮은 기온 겨울철에도 성능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공급하는 배터리 가격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함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터리 제조업체와 그 배터리를 공급받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시너지가 나려면 이러한 한 3-4가지 정도의 기준점들이 충족된다라는 모습으로 소재 혁신과 기술 혁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 뒤에는 2차 전지 수요 급증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도 우리는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기술 경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기술의 꿈의 배터리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가기 한 중간 단계로 보시면 소재 혁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배터리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배터리의 밀도는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하는 전략이 나올 거고요. 하이니켈계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신규 전해질 및 전해액 첨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배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행거리는 높아지고 길어지고 충전 시간은 줄어들고 추운 겨울에도 성능은 잘 나오고 배터리 가격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모든 소재가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포인트는 맞춰져 있는데 하이니켈계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엠부터 LNF,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음극재와 CNT 도전재 관련해서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컬, 나노신소재, 그리고 전해질 및 전해액 첨가재로 보면 동아기업이나 첨보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다결정 양극재에서 단결정 양극재의 변화.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의 수명이 개선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했을 때에는 에너지의 밀도는 높아지고 충전 시간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나하나 해 놓았고 그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가팔라질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가능하다면 종목들까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럽 시장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공장 증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소재 그리고 부품에 대한 코스닥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요. 처음부터 LG화학 시절에 공장을 라인 설비를 깔 때에 함께 협력했던 기업들까지도 앞으로 이 대호황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집중해 보셔야 2024년 기점으로 배터리가 부족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선제적으로 신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완성 배터리 업체 K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관심을 가져볼 기업들도 매우 많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리포트는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세한 보고서 전문은 직접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노란톡 서울경제TV 허반석 채널의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제가 그곳에서 하이라이트 한 것과 오늘 방송 클립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는 2차 전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다,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꾸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스몰캡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공개될 종목 리포트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매일매일 종목들 하나씩 낚아채고 있는데요.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하나씩 종목 낚아채고 있는데 오늘도 던져주실 3가지 떡밥 종목 가지고 오셨죠. 오늘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질환지교 시큐리티, 그다음에 에스콘의 콘택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서 메일 보안, 그다음에 문서 보안, 모바일 보안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메일 아카이브 시스템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지갑이죠. 디센트도 좀 출시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가격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지만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간에 1억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시세가 나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 업체인 SSR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통신망 운영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오비젠을 종속회사로서 현재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엑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2차 전지 등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금속 가공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중국 내 핸드폰 금속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동관 삼형전자를 자회사로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좀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폴더블폰 이음새 역할을 하는 힌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삼성에서 폴더블폰을 좀 출시를 해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애플 쪽에서 폴더폰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핸드폰 시장 자체가 이제 폴더폰으로 또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의 기어의 VR,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5라든가 갤럭시 S6 등의 VR 관련된 금속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AR 관련된 VR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성장주로서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취업 포털 서비스 업체인 커리어넷을 최대 주주로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업자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젊은 세대 쪽에서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정부 쪽에서도 취업의 일자리 관련된 또 정책을 또 발언하게 된다 하면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로서의 친환경 수소 사업에도 좀 진출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 사업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에스콘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콘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망 유지 보수 또는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근뿐만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삼성 SDA 쪽에서의 이 콘텍 시스템을 좀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대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하고 있어서 뭐 실감형 엄격 강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엄격 수업에 대한 부분, 엄격 강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좀 벽이 있었는데 허물어지는 이질감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의라든가 뭐 회의라든가 이런 뭐 자연재해 있을 때도 충분히 시스템에 할 수 있는 그 구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격 재택근무 관련된 솔루션도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기업체들 중에서 뭐 국가들 중에서 뭐 주 4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재테크 관련된 그 솔루션들, 뭐 시스템들이 잘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토리 전문 업체 쪽이죠. 베스트 데이터하고 AI 전용 스토리지를 한국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최근에 뭐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격 관련된 시스템들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시멘트,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뭐 건축 및 토목 섬유 전문 업체인 SS 산업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기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한 쪽하고 미국 쪽하고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 간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또 시멘트 관련된 아스팔트 관련된 부분을 써서 또 대업주로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지금 좀 유망한 종목들 세 가지 꼽아 오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저는 질환재교 시큐리티를 한번 픽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위원님 넥타이 색깔하고 저의 의상이 약간 톤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채기 위원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 종목 이 가격 전략 어떻게 해서 볼까요? 네, 뭐 최근에 조금 가격 변동이 좀 있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3월 10일 날 한번 좀 움직였고 뭐 11일 날도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는데 일단은 뭐 크게 뭐 시세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주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양호하게 안정적으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매출액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뭐 ROE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도 주가가 좀 높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재무 안정성 부분도 양호하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난 그런 부분이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안정적인 그 구조가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렸고,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좀 낮게 잡아서 매수가는 5,91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600원, 손절은 5,73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지란지교 시큐리티 매수가 5,910원, 목표가는 조금 멀리 7,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네요. 5,73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장 개장 후에 저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채기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가득 작전 세워봤습니다. 투자 작전 잘 세워봤으니까 또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지만 오늘도 탁한 공기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국내에 잔류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서쪽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중부지방과 충북 북부, 전남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연모로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는 속초 15도, 강릉과 울진 17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18도로 예상되고요. 광주와 전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도 밤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친 뒤 주 중반부터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